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진짜 꿀팁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꿀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향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청라 화재 배터리 사고가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요 기회를 지난번에도 뭐 짧게 얘기는 나눴지만 이 엄청나게 국내 배터리 회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라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대표님은 그 최근에 또 엊그제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또 200대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 보니까 테슬라가 좀 사실 좀 지저분한 게 다른데 지금 다 배터리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안 밝히고 뭐 LG 것도 쓰고 뭐 CATL 것도 쓴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국내 소비자 우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이 배터리 화재 사태를 넘은 전기차 포비아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번에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동차 해외 전기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피해가 났지만 처음부터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피해가 나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어느 이제 제품을 쓰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좀 보고 있고 농담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차를 아우디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벤츠 사겠어요, 보고. 그러니까요. 아우디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거 써주더라고요. 네네. 비싼 걸 쓰더라고요. 유일하게 국내 배터리 전부 다 쓰는 게 아우디죠. 네, 그래서 일단 테슬라 발표하고 나서 저도 이제 대표님 똑같은 걸 느꼈어요. 뭐지? 이 어정쩡함은 이 찜찜함은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좀 많이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자료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RWD 모델도 분명히 다른 걸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LFP를 쓰는 모델과 쓰지 않는 모델 이게 너무 많이 혼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확하게 뭔가 밝히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확실히 이렇게 밝혀주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렇죠? 이런 위험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을 때 안전한 브랜드나 안전한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어떤 게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자꾸 요즘에 이제 이게 원래 참 언론과 기사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화시키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예로 비슷한 예로 들어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쪽은 전쟁이 심각한데도 예전에 한참 문제가 많았을 때만큼 지금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관심밖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기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사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용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기차 이쪽 배터리 쪽은 진짜 불필요한 어떤 걱정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 결국은 이것도 이겨내고 좀 이제 확실히 좀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진짜 온갖 게 다 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은 뭐 너무 과한 어떤 그런 불편한 얘기들, 너무 과한 얘기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죠 지금. 네. 앞으로 좀 나올 만한 이슈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화재 사건 이것도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캐즘한데 캐즘보다는 좀 약간 과도기에 가까운 것 같고 맞아요. 중저가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가격의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좀 많이 더 앞으로 계속 나오면 전기차가 소비자 선택을 받는데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앞으로 좀 전기차 쪽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 말고 긍정적인 거 중에 좀 혹시 기대할 만한 게 있다면 지금 사실 뭐 배터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LFP나 MC나 되게 많은 종류의 배터리가 있는데 삼성 SDI가 사실은 이제 전고체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저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느낌으로 투자를 단순히 투자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산업 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있다. 근데 우리나 아니면 증권사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빨리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뭐 최대한 이제 너무 이런 캐즘 이런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바람인데 원래 어떤 한 산업이 생기고 성장하고 이제 이게 막
나중에 끝에 쇠퇴할 때까지는 정말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거 우리가 관심 가진 그렇죠. 5년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진짜 짧아요. 맞아요. 네, 5년도 안 됐어요. 전기차 막 얘기한 지 진짜 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이라는 걸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벌써 5년 만에 성장하고 사라진 산업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숫자를 찍어내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도기적 구간이라 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얼마나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반도체 얘기했을 때 엄청 혼나고 그렇죠. 욕 많이 드셨죠. 네, 우리나라 1, 2 어차피 시총 1, 2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반도체 꺾이면 우리나라 끝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대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반도체가 찬양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뭐 AI가 또 뭐 돈이 벌리니 많이 해서 조정받고 있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이슈고. 네네. 저도 이제 2차 전지가 그런 2차 전지나 배터리, 전기차가 그런 첫 이제 이슈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일 진짜 내려앉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접고 뭐 다 기존 걸 다 캔슬시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되게 반가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고체 쪽으로 건드린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체 라인에 이제 그 라인을 증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 쪽에 이제 소재 이런 쪽 라인들도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원래는 삼원계 쪽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LFP 쪽으로 한번 신경 쓰겠다라고 하다가 이 전고체 쪽으로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에코프로 그룹 하면은 그냥 니들은 삼원계 끝 이런 식으로만 딱 가두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회사들은 안 그래요. 네네.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실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내가 솔직히 LFP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다. 그렇죠. 근데 네네. LFP가 워낙 시장을 또 새로운 시장을 중국이 만들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생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LFP 우리 할게. 우리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도 삼원계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우리가 삼원계 쪽으로 건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고 이동채 회장이 또 컴백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통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저는 이제 보통 보통 이제 경제방송 많이 나가도 뭐 이거는 이거 관련주, 이거는 이거 관련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력이 다르다. 왜 다르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른 두 회사죠. 그래서 좀 매력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사업에서는 나의 매출 이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되게 생뚱맞은 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이상한 무슨 반도체 기업이 옛날에 한참 그 바이오 제약들 핫할 때 무슨 뭐 전력 관련하는 기업이 갑자기 뭐 바이오 제약회사 하나 조그맣게 인수해가지고 관련주를 엮이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대신에 같은 라인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 본업의 이 라인 안에서 충분히 발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새로 매출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삼원계 쪽이나 아니면 LFP 쪽이나 아니면 이 전고체 쪽 이쪽을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배터리가 어느 쪽으로 튀든지 간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것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삼원계가 계속 저는 이제 삼원계 위주로 지금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은 삼원계도 전고체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마 비싸가지고 당장은 많이 채용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LFP가 사라질까? 전 사라질 거라 보지 않아요. 공존하겠죠. LFP와 삼원계와 이런 그 전고체 배터리가 공존을 하면서 서로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가격 경쟁을 하고 이렇게 뭐 대량 생산을 하면서 사실 전고체도 더 좋아지고 더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에 따라 또 삼원계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이제 생산하면서 가격 떨굴 수 있고 이런 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삼원계만 있어야 돼. 그럼 발전이 안 돼요. 테슬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테슬라가 원래 전기차 원톱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전기차 한참 테슬라 잘 나갈 때도 이렇게 되면 이 업종 발전 없습니다. 발전을 하려면은 정말 나를 긴장시킬 수 있는 2위권, 3위권 회사가 있어야 얘들을 제끼려고 나도 더 노력을 하지 혼자만 단독 1위면은 이게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2, 3년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온계 배터리 중심 LFP와 전고체도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개가 좀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서 서로 이제 이런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싸울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더 사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싸고 그렇죠. 값 좋고 그렇죠. 아니 뭐 음식 같은 게 더 맛있고 맞아요. 이게 땡큐잖아요. 맞아요. 굳이 비싼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싸고 맛있는 거 양 많고 네네. 좋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그게 정말 안전하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화재 관련돼서 오히려 뭐 이분법으로 나누기 좀 그런데 수혜가 갈 수 있는 게 네.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는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삼성 SDI랑 LG에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삼성 SDI는 이미 퀄 테스트 들어가고 있고 네. 샘플 진행 중인 27년이면 분명히 양산한다. 네. 근데 LG엔솔은 그거 쉽지 않다. 문제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우린 29년에 2년 네. 뒤에 양산. 근데 저는 삼성 SDI보다 LG엔솔이 기술적으로 물론 삼성 SDI는 각형을 하고 LG엔솔은 파우치랑 원통형을 하니까 단순 기술 비교하기 가 네. 어렵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삼성 SDI가 하는 전고체 사업에 대해서 그거 쉽지 않다고 얘기한 거 보면 굉장히 LG엔솔 발언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당연히 삼성 SDI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면 네. 삼성 SDI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LG엔솔보다? 사실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양산 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을 너무 중국처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27년, 29년, 네네. 27년, 29년. 솔직히 저는 지금 제 생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그건 회사만 알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제 양산되고 있는. 근데 삼성 SDI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네. 이제 시각 안에 네네.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솔직히 27년, 29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맞아요. 미래의 얘기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차세대 배터리, 미래형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단기간 내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 사이트를 볼 때 너무 먼 미래 거를 좀 땡겨서 밸류를 쓰면 또 문제가 많다는 표현을 많이 맞습니다. 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전고체가 언젠가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배터리, 그쵸. 안전한 배터리가 나와야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또 더 안전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엄밀하게 지금 이제 실제로 양산될 수 있는 시기를 봤을 때는 27년이라고 해도 솔직히 3년 후입니다. 네, 3년 후에 주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안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장 그래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그래도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솔직히. 네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LG 엔솔이 좀 더 낫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LG 엔솔은 뭐 처음에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 테슬라가 네. 저는 테슬라를 전기차의 경쟁력으로 보면 네. 진짜 자동차 쪽 전기차로만 보면 당연히 계속 점유율을 뺏길 것 같고요. 근데 네. 테슬라를 전기차 관점이 아니라 뭐 AI 빅데이터 관점이나 뭐 네. 다른 그 멀티 융합 산업 뭐 로봇도 하고 우주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뭐 멀티 융합 산업 관점으로 보면 테슬라가 투자 매력이 완전히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차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앞으로 그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한테 계속 점유율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기차 경쟁력을 봤을 때 테슬라랑 가장 위협할 만한 회사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여러 완성차들 있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은 퀄리티보다는 네. 값입니다. 가성비네요. 네, 지금은 퀄리티보다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센 어떤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중국산 전기차들의 그렇죠.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건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솔직히 저는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네.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결국은 이제 퀄리티로 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아예 전기차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번 붙어본다? 그렇게 되면 사실 중요한 건 테슬라만큼 이렇게 기본 물론 이제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같은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려서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게 뚫어주긴 하지만 기본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제 DB 그쵸. 같은 부분, 그 부분 때문에라도 테슬라를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전기차로만 보면은 솔직히 그냥 다들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는 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특히 뭐
요즘 알만한 FSD, 네네. 이제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테슬라가 당분간 선두를 뺏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점유율이 좀 뺏길 수는 네네. 있겠죠. 지금 열심히 뺏기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안 뺏기려고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하다 보니까 막 맞습니다. 뭐 LFP 엄청 쓰고 막 갖다 쓰고 막 정신없이 쓰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드웨어, 자동차의 퀄리티만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그렇고 뭐 해외 자동차들도 그렇고 퀄리티는 괜찮은 게 꽤 많아요. 일단 뭐 브랜드명 이것도 이것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좀 넘어가가지고 단순히 전기로 가는 자동차 말고 거기 들어가는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테슬라를 넘기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측면을 그 테슬라만 전문적으로 얘기하신 강정수 박사님이 되게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풀 셀프 드라이브 FSD가 완전히 이제 상용화되면 테슬라 차와 다른 차는 핸드폰으로 비교하면 그 스마트폰과 피처폰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미 오래전부터 달려왔잖아요. 네네. 오래전부터 달려왔고 그 많은 길을 갔었던 그 모든 길들의 자동차들의 그 지역의 데이터를 테슬라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따라오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FSD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 얘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사기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저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걸릴 뿐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론 머스크도 노력을 많이 하고 테슬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박사님 말씀하신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당장 테슬라가 뭔가 가격적인 거 말고 이 치킨 게임이 끝났을 때 원탑을 테슬라를 뭔가 위협할 만한 기업 당장 보이진 않아요. 아,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죠. 지금 엄청 잘하고 있죠. 현대기아차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진검승부잖아요. 현대기아차 싸구려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진검승부했을 때 나중에 테슬라가 가격 경쟁으로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니까 삼성전자 맨날 하는 짓이 있어요. 딱 점유율 우리가 조금 내려간다 SK하이닉스 따라온다 싶으면은 그냥 치킨 게임 걸어버립니다. 이들 죽어라 이러고 그렇죠. 생산해요. 그럼 이제 그쪽은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러고 막 우리 생산 안 할래 그러면 주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삼성은 우리 그래도 괜찮아. 생산 좀 더 할 거야. 안 줄일 거야. 이러면 이제 걔네들은 거의 죽어나죠. 그 삼성은 어느 정도 시점 됐을 때 점유율 우리가 가져왔다 싶으면은 알았어, 생산 좀 그만해줄게. 얼마나 그만하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만해줄게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등하면은 나중에 보면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 있었어요. 근데 원래 시장 1위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액션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1위의 테슬라를 정말 단기간 내에 따라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근데 2위, 3위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정말 한 세 손가락 꼽을 회사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나빴거든요. 뭐 2분기 실적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3분기를 바라볼 텐데 3분기도 예상은 뭐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예상 안 하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3분기 앞으로 나올 실적에서 좀 어차피 안 좋을 거 알지만 그래도 그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 저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올해만큼은 올해까지는 실적을 그냥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YOY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 안 좋았던 시점이잖아요. 지금 워낙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훨씬 더 괜찮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YOY로 치면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서의 어떤 분위기가 전환되려고 하면은 이제 내년 넘어가야 내년 넘어가면은 이제 올해 안 좋은 올해와 비교를 되게 YOY 비교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실적 부분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숫자가 뭐 내년에 바닥이 찍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한 4분기면 조금 돌아서는 느낌. 우리가 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한번 이제 실적 바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점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애매하게 실적 가지고 이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실적 안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잘 나온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가 있었고 네. 그다음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뭐 양극재에서는 그나마 코스모 신소재하고 LG와 네.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더 치고 갈 거야 아니면 완전히 실적 나빴던 박살났던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뭐 LNF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더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주도하는 건 사실 양극재가 아니라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맞아요. 뭐 장비에서 PNT라든지 네. 이런 게 훨씬 주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게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일단 원래 네. 주식이란 거는 잘 가면 잘 갑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도. 네네. 저는 이번에 다른 것보다는 굳이 한번 또 얘기하자면 LG화학이 근데 LG화학을 보면서 사실 저는 LG엔솔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이게 분할을 안 했었으면 맞습니다. 네. 거의 진짜 참 이게 탑이라고 제가 막 어디 가서 이런데 저런데 얘기를 하고 다녔을 텐데 네. 물적 분할을 되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분명히 있긴 있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 그나마 실적이 LG화학이 좀 눈에 띄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화학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네네. 나머지 기업들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LG화학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그룹이나 뭐 포스코그룹이나 다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뭐 기존에 잘 가는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에 뭐 LG화학이 그나마 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도 저는 그냥 죽을 거라 보진 않아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그래서 일단 뭐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라인들도 우리는 신경 쓸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매출 구조의 다변화가 언젠간 시장에서 알아준 시점이 올 거라 봅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잘 가는 기업들 중에는 뭐 LG화학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 당장 지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기존의 것들도 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한다. 그러면 LG와 LG엔솔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네네. 그리고 포스코 관련 기업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이런 라인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 봐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차기 대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대표님 보시기에 네. 그 LG화학이 LG엔솔 주가 박살나도 그 네. 박살난 주가를 50% 지분 할인해도 네. LG엔솔의 지분 가치만 20조에서 27조 맞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최소 20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그 얘기가 사실 작년 말부터 나왔거든요. 그쵸. LG엔솔 지분 2, 3%만 팔아도 현금으로는 들어오는 게 4조 6조인데 맞아요. 그거 얘기 나왔는데 그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수 NCC 공장도 지분 매각 얘기가 작년 맞아요. 말부터 계속 돌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싸매고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좀 자금을 원활하게 그 확보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투자도 26년까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면 3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28조조차도 8조로 확 줄여가지고 캐펙스를 20만 톤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20조가 아니고 20만 톤. 그 LG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금 흐름도 좋고 맞아요. 그런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그 좀 주저주저하고 왜 계속 간을 볼까요? 아직 시점이 아니라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저는 큰 거 아닌가요? 왜지? 네. 왜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안전판의 완벽한 역할을 그만큼 돈이 많다, 네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많다. 아, 라고 반대로 또 역설할 네. 수 있는 거네요. 또 네네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현금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있는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현실화 돼야지 그거 갖다 현금화 시키려는 어떤 액션이 보이거나 네네. 뭐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게 그렇죠. 있어야지 우리가 갑자기 매력이 네, 걱정되면서 맞아요. 그때 이제 자산가치 재평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빵 떠버리거든요. 네. 근데 LG화학을 제가 계속 이걸 세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느낌이 좀 아직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 되게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런 현금화라든지 이런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걔네들밖에 몰라.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LG화학 하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묶어 가십시오. 언젠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밖에 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별로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뭐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다들 원하시니까. 네. 근데 나는 진짜 안전하게 이쪽 관련들 투자하고 싶어. 근데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좀 회사 돈도 좀 많고 그런 기업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LG화학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직 그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만약 그렇게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가 만일 툭툭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게 시선이 이 포커스가 보면은 LG화학보다 LG엔솔로 많이 지금 그렇게 맞춰져 가겠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으로 또 확 꺾일 수 있어요. 네. 포커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뭔가
뭔가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도 파악은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확실히 두 기업 다 매력은 좀 다르지만 정말 좋은 기업에는 확실하죠. 제일 좋은 건 둘이 같이 썼으면 제일 좋지. 네.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LG화학 저도 좋게 보고 사실은 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양극재랑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냥 일반 석유화학 업체들 평균 밸류에이션 정도 받는 수준인데 네. 10배 미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LG화학을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분들이 야 걔네 또 뭐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만 떼서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온통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대표님이 보시기 그게 LG화학이 여기서 또 첨단 소재 사업부를 떼서 인적 분할할 가능성은 전 뭐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이미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저 낮다라고는 보는데 네. 여러분 안 할 거예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왜냐면 저도 LG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전력이 있어서. 네. 네. 그 지금 계속 또 뭐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 네. 회사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좀 LG화학 잘못은 아니고 LG 그 그룹 전체 그죠? 그룹 전체의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뭐 단기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면 LG화학도 나중에는 카카오처럼 되는 거죠. 카카오도 보면 이제 얼마나 좋은 자회사들 많았는데 다 분할시키고 나서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 꼴 될까봐 사실 걱정이긴 해요. 물론 거기까지 가겠냐만.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혹시 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네. 포스코 그룹은 전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포스코도 지금 딱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의 밸류에이션만 받고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정말 갖고 있는 맞아요. 지분 가치가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리튬 가치는 뭐 더할 그 아직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시고 뭐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실 저는 이거 국가적인 산업으로 사실 이거 진짜 뭐 윤 정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총대 메고 이거 하는 거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격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돼서 뭐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걸 굳이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는 산업을 해외 나가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산업을 그런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맞아요.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하지 말자. 네. 삼원계를 네. 넘어가지고 LFP나 그리고 이제 전고체까지 다 네.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다. 네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투자할 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뭐 관련주, 네. 뭐 관련주 이렇게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굳이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탁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오는 부분, 물론 이제 뭐 어떤 지역의 공장 잠깐 증설을 중단한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캐즘이 길어지고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그쪽으로 투입될 자금을 일단 빼가지고 이쪽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경영적인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막 그런 너무 디테일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지금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제 매출 파이프라인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동철 회장 나왔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볼 할만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좀 이제 이번에 시장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네. 의미 있게 좀 공매도량이 청산이 많이 된 기업, 네네. 네 그런 기업으로 위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포스코 그룹은 사실 전 다른 것도 좋지만 저는 포스코 홀딩스만 사실 거의 말씀을 드려요. 철강 밸류만 받고 있죠. 네. 그죠? 진짜 웃겨가지고 철강이고 새로운 매출 쪽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이제 넣어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고 네네. 리튬 광산 투자도 되게 잘하고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딱 저는 LG 화학을 바라볼 때 기분과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볼 때 기분이 비슷합니다. 얘네들 지금 사놓으면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놓고 뭐 군대라도 갔다 오든지 그럼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텐데 이 단기간 내에는 뭔가 주가가 확 올라갈 만한 지금 어떤 이제 이런 트리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당장 가니까 당장 매수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나 현금은 좀 있는데 뭐 한 4, 5년 정도 그냥 나 모르겠고 그냥 사놓고 그냥 여행이나 다닐래 그냥 안 보고 그냥 투자할 만한 좀 안정적인 종목이 있어요라고 하면 전 2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묶어서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
진짜 한 번도 제가 실패를 한 적이 없는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현금 흐름이네요. 네. 그 시가총액 심지어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냐면은 시가총액이랑 그 회사 현금성 자산이 똑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분기마다 또 영업이익도 뭐 몇십 %씩 찍었어. 근데 주가가 계속 바닥이야.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케이스. 근데 나중에 딱 어느 시점쯤 되니까 200% 300% 올라가는 게 3, 4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업 되게 좋아합니다. 돈 많은데 주가 못 움직이고 그 자기네 회사 뭐 사업 잘하고 있는 회사들 그게 또 좀 큰 대형주들 좋아합니다. 근데 딱 LG와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보는 느낌은 딱 그래요. 저는 둘 다 사놓으면은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당장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께 뭐 조언을 드릴 때 두 기업을 말씀드리기엔 참 지금은 좀 어렵긴 한다. 그래도 진짜 투자해서 정말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개 기업 난 괜찮게 보고 있다. 딱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두 개 기업을 보는 제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하나 질문은 짧게 답변 주셔도 되고 네. 하나는 조금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하시다가 네. 뷰를 바꿔서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산업 뭐 저도 솔직히 2차 전지 계속 좋게 얘기하지만 다른 산업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뭐 인정하고요. 네. 다른 산업이랑 2차 전지 다 같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말하는 스피커 중에 네. 좀 저분 말하는 거는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 뭐 꼽아 주신다면.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러 나오는 이제 방송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방송은 네. 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히려 다른 분들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분의 의견에 몰입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이 사라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딱 내가 판단한 거로만 이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런 회사들의 유튜브 있죠. 네, 있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맞습니다. 설명을 되게 네. 많이 해요. 네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기술적인 우리 회사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해요. 포스코홀딩스도 하거든요. 네, 있어요. 네, 그런 기술력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네. 의견 얘기하는 것도 좋은 분들, 뛰어난 분들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저도 네네. 내 의견 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이 다르면 사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의견에 매몰되거나 어떤 하나를 쏠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기술들을 보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참고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없다. 네. 하지만 유명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유도했는데 전혀 안 해주시네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 2차 전지 본업의 매출 비중이 엄청 큰 회사들이 있고 네. 보시면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동화 일렉트로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동화 기업은 본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대주전자재료도 본업은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본업인데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엄청 커지는 상황인 거고. 맞아요. 사실은 2차 전지 좋을 때는 2차 전지만 본업으로 매출의 80% 90% 차지하는 회사들이 날라갔지만 지금은 다 빠지는 입장에서 확실히 IT를 같이 끼거나 본업인 다른 캐시카우가 있거나 LG화학도 화학이랑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덜 빠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시계열을 좀 짧게 잡아서 보면 2차 전지에 몰빵한 회사랑 2차 전지랑 다른 산업을 갖고 있는 회사랑 대표님 보시기에 현재 시점에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전 지금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쪽 2차 전지 몰빵돼 있는 기업. 몰빵돼 있는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냐하면 보통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본업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 왜 좋아하냐면 철강이나 완벽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연결고리도 있고 이런 걸 되게 저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 스타일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뭐 기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몰빵되는 기업이 낫죠.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2차 전지가 막 되게 핫했을 때는 몰빵돼 있는 기업 쪽에 그래 원웨이 니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 안 좋아져 버리면은 2차 전지 투자는 하고 싶은데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뭐 다른 거라도 좀 돈 벌고 있는 기업 없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개, 세 개를 같이 하는 기업들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장은 안 나와요. 대장은 진짜 화끈한 애들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완전 2차 전지 몰빵돼 있는 쪽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몰빵 최근에 보면 이제 SK 너무나 그죠. 맞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센 이유 압도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반도체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은 두 개는 굉장히 매력이 다른 기업이다. 근데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해라. 난 반도체만 투자하는 기업이 좋아. SK하이닉스 사라고. 근데 난 반도체도 좋지만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이 좋겠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삼성전자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 제 스타일을 딱 내려놓고 네네. 뭐 기대 수익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대장 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몰빵하는 기업이 역시나. 완전 뭐뭐 관련주 이렇게 네. 되면 그쪽이 낫죠. 확실히.